경기도교육청은 사용자로서 전체 교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입니다. 산업재해전문병원 신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일하던 423명의 노동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고 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락에 의한 것이며 끼임, 부딪힘에 의한 대례용 사고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어찌 사고사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를 비용 절감사, 공기 단축사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더 합당해 보이다고 생각합니다. 하청에 재하청이 거듭되며 거래의 말단에 위치한 소규모 업체는 현장의 안전과 비용 절감을 맞바꾸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 재해도 27,76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오랜 기간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된 이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10개의 산재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반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산재 의료 서비스의 공급은 의료기회 확대와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일부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성과 병상 회전율이 낮다는 이유로 산재 환자의 진료 및 입원을 기피하거나 환자와 병원 간 담합을 통해 과도한 진단과 처방으로 의료비 부담 청구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산재 환자를 위한 진료 특화 서비스가 부족하고 증증 난치성 장기 요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성 암 등 난치성 질환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재 인정 사례도 늘고 있어 유해 요인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규명이나 치료 기법 개발 등을 위한 산업재해 전문 병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환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60일이며 이들이 다시 사고 이전과 같은 직업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52.6%,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44%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 경기도의 직업 복귀율은 64.4%까지 높아졌습니다만 직업 복귀율이 80에서 90%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산재 환자의 3분의 1은 사고 이후 이전과 같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적인 산재 치료 의료 시설을 확대하여 빠른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재명 지사께 묻습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재해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사업장은 연평균 3.7% 증가한 반면 재해자와 사망자는 각각 4.9%, 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노동국이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만 경기도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산업재해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재해자들이 다시 건강하게 산업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재해 사망률,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아주 나쁜 기록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도 안타깝게 이천과 용인에서 대규모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건축 행정이나 뭐 소방 안전 행정 등을 통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이걸 막을 수 있긴 한데 가장 본질적으로는 고용안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의 몫이 사실은 큽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보면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그렇게 무리한 작업을 시킨 모든 경제적 이익은 발주자가 취득하지만 그로 인한 예를 들면 형사처벌은 일선 실무자가 대신 지고 또 민사적 책임은 다 보험으로 처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악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뭐 고의적으로 위험 상황을 만들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 사고가 나면 징벌 배상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저희도 끊임없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이 법안 개정 또는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근로감독을 하는 근로감독관이 3,000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장들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감독을 광역시도도 양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그 법령 개정 작업도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인 안전 조치를 위한 안전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 외에 최근에 노동 안전 지킴이라든지 찾아가는 산재 예방 교육 등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이런 제도들을 좀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전국의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을 훨씬 넘기 때문에 산재 피해도 상당히 높아서 우리 김장일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깊이 생각해서 산업재해가 더 이상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의 산업재해가 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하는 대로 고용노동부도 상당히 동의하는 쪽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규모로 산업안전관리 인력을 좀 확충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최소한 OECD 평균 수준 정도의 산업재해율 정도로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저희도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4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경기도 교육청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의 노동조합은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이 각각 다른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단체교섭을 경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을 재조명하고 협상을 통해 협약을 맺는 과정으로서 헌법으로도 보장받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다는 것은 곧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 교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경기도 교육청과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단체 교섭은 2011년 체결 이후 9년째 방치된 상황입니다. 복수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를 주장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의 합법적 범위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조 사무실 및 비품 지원, 교육 현안 협의 및 면담, 노사관계 위탁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셨습니다. 그 이후 추진 상황이 어떠합니까? 경기도 교육청 단체 교섭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공동대표단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당초 경기도 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예정된 행사는 도교육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청사 정문을 걸어 잠궈 결국 청사 앞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한 방역 조치와 최소 인원을 전제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브리핑룸 사용을 막은 것은 합법적 노조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답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진정성 있게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데 대한 교육청이 답변한 노조 사무실 및 비품 지원, 교육 현안 협의회, 노사관계 교육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노조 사무실 지원은 이제 조합원 수에 따라서 배분해서 임차 보증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노후 비품 교체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전국 통합 공무원 노조에 각각 2천만 원씩을 더 지원했습니다. 이 임차 보증금은 5억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조합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안 협의회는 현재까지 총 7차례 개최하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사관계 위탁 교육은 2019년 작년도에 668명이 이수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원격 교육으로 연말까지 모두 6차례 약 240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지난 7월 22일 공무원 노조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브리핑룸 사용을 막은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브리핑룸은 정부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개방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저희 교육청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조에게 특별히 더 불이익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브리핑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원칙을 정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노조에게도 허락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김장일 의원님께서는 최근 노조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권 판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 일반직 노동조합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권 판단 요청한 건과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3년 단체 교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변호사 등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을 근거로 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청하고 있고, 매년 노조별로 실시되는 간담회와 공문을 통해 단체 교섭 추진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노조 교섭 창구는 단일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단일화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조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협력으로 상생적 노사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장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